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예, 오늘은 그 집장과 두 번째 시간으로요. 총정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했던 해석을 기반으로 잘 정리하셔서 비교 보완하시고, 혼자서 먼저 해석을 하는 연습이 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석이 안 되면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해석에서 출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구절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해석을 완벽히 된 상태에서 정리도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암기가 좀 돼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해를 위주로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집장가입니다. 집장가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1행에서 7행까지는 집장 군노가 그 매를 때리는 군졸이죠. 춘향을 매질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12행까지는요. 매질을 당할 춘향을 걱정하고 또 안심을 시키는 그러한 집장군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셨죠? 세 번째 18행까지는요. 집장군노가 춘향을 매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셨죠? 네 번째 19에서 26행으로서는 춘향에게 앞으로 비극이 일어날 것, 장래에 비극이 일어날 것임을 전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네 부분으로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또 핵심 정리로 가시면은 이제 갈래는 잡가라는 거고요. 주제는 뭡니까? 주제는 집장사량의 거동. 이거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제목이 집장이잖아요. 집장가. 그렇죠? 춘향을 매질하는 집장 군노의 모습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집장가는 집장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춘향이 또 춘향이지만 집장 군노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특징은 뭡니까? 경기 12작가라 해가지고요. 12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가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춘향이가 사또 앞에 끌려왔어요. 그래서 매를 맞는 장면을 잡가처럼 노래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음성 상징어가 많아요. 의태어성어가. 그래서 생생하고 아주 그 현장감 있게 극적 재미를 더해준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우쭐거리며 무지막하게 행동하는 집장 군노와 연약한 춘향이가 서로 어때요? 대꾸법을 이루면서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극적 재미가 더한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쫑그란이라든가 드립다, 덥석, 좌르르, 느긋느긋, 능청능청, 둥기둥, 덩실 이런 그 단어들 있죠. 이러한 그 토성미 넘치는 형용사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운율을 드러내주고 있고 재미도 있고 극적 재미도 더하는 그러한 생동감 있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요. 또 광풍의 낙엽이 되어 청버들을 하면서 이 장면에서는 어때요? 계절적으로 조화롭지가 않죠. 왜? 낙엽하고 청버들은 지금 서로 계절이 안 맞죠. 이런 명사를 나란히 배치해서 파경미, 그렇죠. 우리 작가의 특징이 파경미입니다. 이렇게 뭔가 균형 잡히지 않고 깨져 있지 않습니까? 계절이 지금 서로 맞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파경미가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집장군노의 거동을 봐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 구절은 반복적으로 나오죠, 3번. 그리고 음악성이 더 어떻습니까? 돋보이게 하고요. 그리고 서사를 이야기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끊고 맺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잘 구별을 해주시고요. 또 매일 준비하는 집장군의 매질을 준비하는 집장군의 모습이 나온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춘향이를 걱정하는 모습, 그 다음에 매질하는 모습,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단어와 구절풀이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요, 이 단어 집장군노라는 단어는요, 형장을 집행하는 군졸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아셨죠? 예. 그리고 거동을 봐라라는 것은 행동을 봐라. 그리고 특히 판소리 사설투에 나오는 전형적인 문체다라는 거죠. 아셨죠? 마치 일러 바치듯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동틀이라는 것은 곤장을 칠 때 묶는 형틀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쫑그라니는 뭡니까? 동그마니라는 표현인데 사람이나 사물이 이렇게 오뚝하게 있는 모양을 갖다가 표현한 겁니다. 의태어예요, 여러분. 형장은 뭡니까? 예전에 지인을 신문할 때 쓰던 몽둥이래요. 몽둥이. 아셨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디립다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디립다. 이 디립다라는 거는 아주 그 세차게 마구라는 뜻입니다. 아주 세차게. 그리고 좌르르 음성 상징인 거죠. 펄뜨리고는 펼쳐서 내려놓고라는 뜻이고요. 좌우 나졸들이 집장 배립하여, 이 말은 좌우 나졸들이 형장을 칠 때 줄지어서 쭉 서서 대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분부 듣주어라 여쭈어라라는 것은 신관사또의 말씀을 또는 명령이나 지시를 잘 듣고 할 말이 있으면 말해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로바로 아랠 말씀 없어. 사또 안전에 죽여만 주어. 이건 춘향이가 한 얘기죠. 할 말 없으니까
빨리 죽여주시오라는 말이죠.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춘향이의 죽음을 각오한 말이죠. 춘향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장미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비장미, 문학의 그 감상 중에 비장미가 담겨 있네요. 형장 하나를 고르면서 이놈 집어 느긋느긋, 저놈 집어 능청능청. 이 말은 뭡니까? 형을 집행하는 몽둥이를 지금 아주 고르면서 느릿느릿하게 하잖아요. 이것 찍고 느긋느긋, 저것 찍고 능청능청. 군졸이 춘향이를 봐주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춘향이를 뭐한다? 배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연이 능글맞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고요. 대꾸법, 음성상징어 쓰였죠. 집장의 행동을 생생하게 묘사했죠. 그렇죠? 설명 방식도 알아야 되겠네요. 표현 방식. 묘사를 했죠. 또 음성상징어를 썼죠. 또 대구법을 썼다는 거. 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다리 들어라. 근심을 마라 하면서 춘향이에게 지금 집장 군졸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집장의 말을 인용했죠, 직접. 그래서 춘향이를 배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 정리하시고요. 나 죽은들 너 매우 치리하느냐. 걱정 말고 근심을 말아라. 이 말은 군졸이 춘향이에게 자신이 사또에게 죄를 받을지라도 살살 때리겠으니 걱정 근심하지 말라라고 안심시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사자 죽은 사람의 혼을 저승으로 잡아간다. 사자란 뜻은요. 죽은 사람의 혼을 저승으로 잡아간다는 귀신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춘향이를 어떻게 한다? 매질하려는 집장을 비유한 단어죠. 그렇죠? 예, 춘향을 매질하는 집장을 비유한 단어가 사자예요. 저승사자 할 때 사자예요. 또 좁은 골에 벼락 치듯 어른들의 번개 치듯 집장의 모습을 벼락과 번개에 비유했죠. 그래서 수사 표현 방식은 뭡니까? 대구법, 음악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긴장감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아이고 이 일이 웬일이란 말이요 하면서 매질당한 춘향의 말이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세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춘향의 말로 볼 때는 춘향이가 이제 그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고 또 보는 사람들의 반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래하는 가수의 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기준에 따라 각각 해석이 다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지는 꽃, 떨어지는 잎, 광풍의 낙엽, 흩어진 버들 전부 이거 뭡니까?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에 빠지는 춘향이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광풍은 뭡니까? 신관산도의 그 횡포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구곡지수는 굽이굽이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거고 춘향이의 비극적 상황이 여기에서 담겨 있죠. 떠내려가는구나. 여기에 떠내려가니까 춘향이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것임을 지금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이 못된 너로구나라는 말은 집장군노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춘향아, 너는 참 처지가 참으로 딱하구나, 잘못되었구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잡가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를 제가 했는데 성격이 뭐 유흥적이고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성격의 노래고요. 민요와 판소리, 가사, 사설 시정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소리꾼이 주로 노래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또 12작가도 제가 여기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 유상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유상가. 그러니까 유상가도 굉장히 그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중요합니다. 뭐 적벽가도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집장가, 형장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이런 게 12작가 중에 하나라는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다음 그 두 번째 작품인 형장가로 가겠습니다. 형장가. 형장가는 이제 옥중에서 춘향이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오행까지는 갖은 고초를 당하고 있어요. 이 춘향이가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춘향이가 이제 신세 한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춘향 어미의 회유라는 것은 이제 달래는 장면입니다. 그냥 수청을 들지 왜 그러냐 하면서 근데 춘향이의 변치 않는 일편단심이 드러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춘향이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몽룡을 그리워하는 장면으로 이제 네 군데로 나뉩니다, 여러분. 자, 핵심 정리로 가면 역시 갈래가 잡가고요. 12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주제는 뭡니까? 시련 속에서도 어때요? 변함없는 춘향이의 절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일편단심이라는 사자성어를 알아두시는 게 좋겠네요. 일편단심. 아셨죠? 네, 일편단심. 특징은 어떻습니까? 특징은 경기 12잡가 중에 하나고요. 춘향이 매를 맞고 흐느껴 오는 자탄가. 자탄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탄식하는 노래다 이겁니다. 아셨죠? 한탄의 노래다 이렇게 아시기 바라겠고요. 서리법이 너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춘향의 억울함과 또 구경꾼들의 안타까움을 더 부각시켜주는 그러한 표현 방식입니다, 여러분.
또 AABA형 구조를 활용해서 리듬감을 살리고 또 의미도 강조했습니다. 아주 중요하네요. 또 대조와 반복이 많고요. 춘향이의 애절한 심리를 잘 전달합니다, 여러분. 또 춘향 가중에서 춘향이 사또의 모진 형장을 맡고 옥중에서 고생하는 대목을 독립된 소리로 만든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화자를 여러 사람으로 설정했습니다. 춘향이도 나오지만 춘향이 어머니도 나오죠. 자, 그래서 1인 화자가 아니라는 걸 좀 아시고요. 사건의 입체감을 드러내는 효과를 줍니다, 여러분. 또 상징적 소재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춘향의 절개를 상징하고 의문형 진술로 춘향이의 억울함을 막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비유가 많고요. 또 감정이입이 있습니다. 기록이. 예. 감정이입적 표현. 또 식구가 반복되고 약간의 변주를 통해서 리듬을 형성한다는 거. 요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춘향이 엄마와 춘향이의 대화를 통해서 생동감 있게 전개된다. 사건이. 자,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이렇게 해서 혹시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표현 방식 또 서술상 특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하는 거니까요. 잘 기억을 하시고 또 이 부분이 어디인지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또 표현상 특징을 보면 이제 중요한 거 반복이 많이 나오거든요. 반복. 날 죽이요, 날 죽이요, 날 살리요, 날 살려. 이게 춘향이의 어떤 고철 겪는 애끓는 심정을 좀 잘 드러내는 부분이고요. 또 비유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유가 많죠. 옷 같은 정강이, 즉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고통스러운 춘향의 모습을 비유한 거고요. 직유법이죠. 또 옷 같은 얼굴 역시 직유법이고 외향적으로 춘향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감각적 표현은 뭡니까? 감각은 우리 새벽서리 찬바람, 촉각적인 거네요. 촉각, 그렇죠? 석벽강상 찬바람, 그렇죠? 촉각적이죠. 이런 감각적인 표현이 나왔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마지막 단어와 구절풀인데요. 형장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태장이라고 나왔죠. 태장. 태장이라는 것은 볼기를 치는 데 쓰던 몽둥이고요. 삼머졌다는 것은 삼각형 모양이라는 거예요. 모가 삼각형꼴로 돼 있고요. 도리매라는 것은 곤장의 옛말입니다, 여러분. 곤장이에요. 30도라는 것은 30도의 맹장 하나라는 얘기는요. 30대 볼기를 때리고 매우 때린다는 거예요. 맹장은 매우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세게. 아셨죠? 일촌간장이란 말은 한 토막의 간과 창자를 의미하는 건데 애간장이 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달프고 애가 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걸렸구나. 1등 춘향이 걸렸구나. AABA형 구조로 리듬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국곡 투식하였느냐, 엄영중치는 무슨 일이냐 이렇게 따지죠. 춘향이가. 나라의 곡식을 내가 훔쳐먹기를 했느냐, 아니면 엄하고 중하게 다스리는 까닭이 왜 어디 있는지 말하여라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춘향이가 억울한 거죠. 굉장히. 살인도모하였느냐, 항세, 족쇄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을 내가 살인을 했느냐, 아니면 이렇게 목에 칼을 씌우고 발에 족쇄를 채우냐 말이냐 하면서 따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또 관전에 내가 발악을 했느냐, 옥골채심은 또 왜 그러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벼슬아치 앞에 내가 발악이라도 했느냐, 아니면 고귀한 몸에 왜 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심하게 대하느냐 이런 얘기죠. 왜 고문을 하느냐 이거겠죠. 춘향이 무죄와 결백을 주장하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바로 춘향이의 무죄와 결백을 주장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춘향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겠죠, 여러분. 그렇죠? 예. 자, 허락은 뭡니까? 허락. 사또의 수청 요구에 허락을 하지 하는 춘향이 엄마의 그 말하기 중에 있지 않습니까? 또 기러기는 춘향이의 심정을 전달하는 매개체. 그렇죠? 예, 춘향이의 심정. 아이고 어머니 옥중에서 죽을 망정 허락하긴 나는 실소라고 하군요. 정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이죠. 네. 날 죽이요, 날 죽이요. 대조와 반복을 나옵니다. 날 죽이요, 날 살리요 나오니까 대조와 반복이고 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애절한 춘향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낭자, 위혈이 낭자하다는 건 이제 피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어지럽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석벽강상이라는 것은 강위의 절벽이고 들이불고라는 것은 마고 불어대고 이 말이에요. 몹시 춥다는 얘기죠. 석벽강상 찬바람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얘도 물고 쟤도 뜯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여기서 춘향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상징하고 있고요. 가혹한 횡포, 그렇죠? 가혹하게 횡포를 당하는 춘향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석벽에 있는 매화라는 것은 위태로운 상황에 있지만 절개를 지키는 춘향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도화유수 무효연이라는 것은 복숭아꽃이 흐르는 물에 아득히란 얘기죠. 복숭아꽃이 있고 그 흐르는 물에 아득히란 뜻입니다. 석벽에 있는 매화가 있네요. 굽이굽이 솟아났네요. 이거 뭡니까? 마지막 장면 춘향이의 변화없는 지지와 절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춘향의 입장이 이 형장가의 주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앞에 배웠던 집장가는 곤장을 치는 군졸들의 입장을 좀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작품을 서로 견주는 문제가 출제되니까 해석을 정확하게 하시고 지금 분석한 부분들을 잘 보완하셔서 꼭 기억을 하셨다가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